조국 윤미향 사면에서 시작된 이재명의 구하기, 이재명 구하기의 어떤 빌드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조국에 대한 이재명의 사면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진심이다, 아니 떠밀려서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분석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재명은 아니기 때문에 맞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이재명이 조국을 사면시킬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진보라고 자처하는 그런 진영 내에서 조국의 사면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청구서를 들이미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그 어쩔 수 떠밀리듯이 해주면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든 뭐든 할 때 이건 국민통합이다. 이거는 아니 우리 조국혁신당 우리 진영 내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3.1절 사면이나 아니면 12월 성탄절 사면보다는 어차피 맞을 매 지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자기 위안, 이런 자기 위안을 뭐라고 했죠? 일종의 자기 합리화, 심포도 효과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포도를 막 먹고 싶었는데 점핑했는데 그거를 닿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저건 심포도야 이건데 이거는 일종의 저거는 하지 못하였으므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기 합리화하는 심포도라면 요번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떠밀리듯이 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이른바 조국판 심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이재명이 나름 머리를 쓴 거다. 첫 번째 뭐냐? 조국과 윤미향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사람들을 사면을 통해서 딱 던져놓고 지지율이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의 그 저항감, 눈높이를 낮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재명이 인간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인사도 마음대로, 사면도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이게 대한민국이 네 나라냐? 대한민국이 너의 놀이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한번 때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리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때 진짜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음 12월 성탄절과 3.1절 사면에 이재명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이화영,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의 과정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뭐냐?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거잖아요.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그렇게 딱 그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법원을 겁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원을 겁박하는 프레임으로서 했는데 법원이 대법원 확정을 됐으니까 이거는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이재명을 잡게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재명이 이화영한테 떳떳하다면 그렇게 이화영이 7월 17일 재헌절부터 8월 15일 광복절 맨날 주구장창 사면시켜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 때 내가 캥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에 조국 윤미향 사면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이화영을 찾아가서 아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석방해야 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화영이 사면이 안 돼서 저기 갇혀 있으면 이화영이 열받아가지고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재명이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의 그 주변, 이재명의 아이들도 두려운 겁니다. 이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방을 시켜야겠고 사면을 시켜야겠다. 그런 빌드업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조국 윤미향 사면은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윤미향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화영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이재명 본인을 위한 사면이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의 로드맵이다. 그런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명청 교체기 그리고 조나라가 끼어들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깊이 있는 해설이 필요해서 이거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가 너무 나대고 있으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풀어서 경쟁을 시킨다. 이재명 머릿속에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음 대선 때 자기의 포스트 이재명으로서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 박찬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 두 사람 정도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고 내가 성장시킨 사람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하면서 많이 키웠죠. 요번에 당대표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갔는데 힘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힘을 썼는데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았죠. 그래서 박찬대는 제가 볼 때 인천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뭔가 체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석은 억지 춘향으로 쑤셔 넣어가지고 국민들 의견 청문회 어떻게 했습니까? 산무청문회 아닙니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그 다음에 서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억지 춘향으로 쑤셔 놔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국무총리를 만들기 전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봉주란 사람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정봉주를 끌어내리고 이 김민석을 4위, 5위권 밖에 있는 사람을 1위로 만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같이 차 안에서 라방하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개딸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민석을 만들고 싶어해요. 박찬대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번에 정청래가 김어준과 정청래 연합군이 이재명과 박찬대를 짓밟아 버렸잖아요. 개딸들이 어떤 사람을 선호한다? 이재명보다 정청래를 선호했다는 거 아닙니까?